장원석, 장진호 교수님이십니다. 장원석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교실의 장원석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이렇게, 사실 한양대 김영선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초록을 냈는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로봇 어시스티드, 사실상은 로봇 어시스티드 서저리가 이제 주로는 이제 외과 수술에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수술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쪽에서는 사실상 널찍이 못 쓰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이런 로봇 시스템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어떤 경험 위주로 해서 유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서저리와 브레인 서저리는 좀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되게 눈은 굉장히 좁은 위치를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필드가 적다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게 적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점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워킹 스페이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서지컬 로봇을 쓸 때는 워킹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데 아니면 인위적으로 가스를 넣는다든가 물을 채워 넣는다든가 해서 워킹 스페이스를 넓히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신경외과 특히 이제 브레인 서저리를 할 때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타겟 스트럭처가 굉장히 작고 우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략 뭐 사이즈가 5mm 미만 뭐 이 정도의 사이즈가 돼서 굉장히 깊게 있는 위치에 이제 어떤 접근하기 어렵다는 좀 차이점도 있고요. 또한 이제 서지컬 리스크를 봤을 때 물론 일반 외과 수술 뭐 리스크가 없는 수술은 없지만 브레인 서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출혈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적용이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레오택틱 서저리라는 분야에 있어서 처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 이 스테레오택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머리 안을 3차원 공간으로 좌표를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작은 니들이나 작은 도안을 삽입해서 이제 접근하는 수술법이고요. 1950년 정도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뉴로 이미지라든지 브레인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 이후에 점진적으로 발전된 수술의 뇌 수술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이제 뇌 안에 3차원적인 공간의 좌표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어떤 스테레오택틱 프레임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레이셔널 타입이라든지 아크센트 타입이라든지 뭐 버울 마운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타입은 이제 아크센트 타입으로 해서 하나의 좌표를 이 프레임이 지정을 하면 이 아크에 지정된 좌표의 센터가 우리 타겟 에어리어가 되게 이 아크를 조정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돼 있고요. 요게 이제 현재 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일부 이제 스컬의 이 프레임을 마운트하는 방법부터 쓰이긴 하는데 현재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현재는 이걸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아크 센터 타입의 어떤 스테레오택틱 좌표를 구해서 어프로치하는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로봇 개발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택틱 서저리에 대해서 이번 기본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픽세이션하고 그다음에 뉴로 이미지를 얻고 이 뉴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타겟 위치를 잡고 거기에 각각의 수술에 맞게 어떤 디바이스를 수술 기구에 꽂아가지고 지금 대략 이런 프레임에 꽂아서 결국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 어떤 위치에 전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뇌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카테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에필lep시 뇌전증 수술에 있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재 루틴 프로시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를 위해서 2018년도 때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임상시험을 위해서 좀 써서 한 10명 정도 적용을 해봤고 이후에 로봇사운드진흥원이라는 이런 데 기관의 지원을 좀 받아서 2010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는 이제 퍼머넌트하게 저희 병원에 인스톨레이션을 했고 대략 한 9개월 동안 30명이 정도 환자에서 적용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타겟 디지는 브레인 투머, 뇌종양이라든지 뇌전증 환자 아니면 뭐 뇌수두증 이런 환자들이 대상이 됐고 이제 수술 기법은 이제 뇌전증 모니터링을 위한 뭐 일렉트로드 전구를 삽입하는 것들, 그다음에 뇌 조직 검사, 그다음에 뇌 출혈에 대해서 뇌출혈 배액을 위한 카테터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뇌수술에 많이 쓰이고 있는 프레임리스 스트라텍틱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로봇 구동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요거의 이제 특징은 기존의 방법들하고 이제 침대에 부착된다는 게 다르고요.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3차원적으로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거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정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필요한 기구들 요거는 바이옵시하는 이들인데 요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넣는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술 중에 수술자가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케이스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였고 뇌전증의 발작이 의심되는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양쪽 뇌를 다 어딘지 사실상은 조금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뇌 전극을 양쪽에 다 넣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양쪽 뇌에 전반적으로 뇌를 넣는 걸로 했고 실제로 수술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스컬에는 굉장히 작은 한 3mm 정도 구멍만 내고 이렇게 전극들을 이제 꽂아넣어서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됐고 뇌전증 발생 부위를 잘 찾을 수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기존 방법에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대략 전극 하나 넣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뭐 한 대여섯 개만 넣어도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짧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최초로 해서 이제 한번 학회에서 보고하고 했던 결과라서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뇌에 전극을 안 꽂더라도 우리가 뇌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뉴로 이미지 기법을 3차원대로 렌더링하고 그걸 이제 퓨전하는 기법을 뇌에 직접 안 붙이고 이제 전극을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뇌 깊은 데 있는 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전극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프레임을 쓰고 있는 데는 사실상 이렇게 여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쓰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넣고 싶은 위치를 찾고 거기에 전거를 넣는 게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장점인데 기존에 지금은 이제 뇌종양 환자 조직 검사하는 건데 가장 단거리로 바늘을 찔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뇌 옆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이 제트바라고 그러는데 이 바에 걸려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긴 거리를 통해서 이제 바늘을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 로봇을 쓰면 그런 거에 구애 없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로봇 어시스트 스트래테틱 서저리는 굉장히 수술 시간을 짧게 해준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어큐리시도 비교적 릴라이블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요인 때문에 굉장히 서지컬 에러를 미니마이즈하고 이게 통해서 컴플리케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개선돼야 될 방향은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신경외과 뇌수술 영역에서는 이런 뉴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서 이런 뉴로 내비게이션을 쓰는 수술에 좀 더 이제 범용성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지컬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직접 구두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나 두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 기다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장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개발하신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기능 때문에 특별히 시간 단축이 유리했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방법으로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스테레오택틱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 좌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차원 좌표를 이제 눈으로 측정해서 좌표를 하나하나 맞추는데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게 0. 몇 미리 단위로 좌표가 이제 컴퓨터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드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균 상태의 어떤 천을 덮고 한 상태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가야 돼서 그거를 이제 눈으로 맞추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지금 상태는 그냥 화면에서 딱 클릭하면 저절로 좌표에 이제 로봇이 찾아가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표